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오늘 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우리 지수가 좋지 않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미국발 장기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악재 그런 것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채권의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한 주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안정적이다. 안정적인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또 많은 이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막상 금리가 오르고 나면 다시 또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져가는 돈은 한계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위험자산이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또 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조정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따졌을 때는 되게 괴롭고 힘든 날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요게 시장은 언제나 조정이 있고 나면 또 가파른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정을 좀 견뎌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삼성전자 차트부터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8만원, 8만 5천원 요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네. 보시면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려다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횡보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 급락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박스권 구간을 통과를 하면 여기 매물대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이 매물대를 한 번만 더 뚫어주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10만 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10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 모멘텀 관련해서 우리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투자증권의 권태우 애널리스트께서 2021년 2월 1일 작성한 삼성전자 레포트입니다. 네, 최신 레포트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이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달 전 거니까요. 최신 레포트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고한 방향성, 성장은 지속된다.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디램 업황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2021년 1분기 디램 가격 상승 및 2021년 가격폭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디램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적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비메모리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 파운드리 캐파가 증설될 것이고 M&A를 통해서 다른 성장성 높은 회사들을 또 삼성전자가 흡수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따른 주가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나서 비메모리의 경우에 캡티브 물량과 파운드리의 호황 영향으로 실적이 개설되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IT 모바일은 플래그십 신규 모델 효과가 반영되어 1분기에 출하량 7천만 대를 상회할 것이라고 했는데 1분기 출하량 7천만 대가 뭡니까? 바로 폴더블 폰이죠. 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이 유행할 것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죠.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뉴스 기사를 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폴더블 폰이 앞으로 2021년에서는 가장 큰 모바일 분야에서는 화두가 될 텐데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애플보다 먼저 시작한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래도 그 초기 모델들의 그런 오작동이라든지 잘못된 거 혹은 디자인상의 문제나 아니면 뭐 그 폴더블 폰 관련된 폴리아미드 소재를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그 힌지 부분이나 혹은 접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 등이 조금이라도 더 삼성전자 측에서는 개선이 되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시험 모델보다는 안정된 거 혹은 몇 년 지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맨 처음 나온 초기 모델보다는 뭐 후속 모델을 더 많이 판매량이 더 많은 것처럼, 물론 초기에는 인기성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좀 더 안정된 기술에 좀 더 안정성 있는 기기를 소유했을 때 또 고장 없이 또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휴대폰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소비재가 되었잖아요. 보통 1년 반, 2년마다 한 번씩 신모델로 바꾸고 있는데 그 전환 추세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21년 반도체 원가 경쟁력 제고 의지. 지금 현재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평택에도 신공장 개설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미국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 네, 또 증설하고 있죠. 그런 계획들을 봤을 때 향후에 캐파가 늘어날 거예요. 그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캐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캐파가, 기업 입장에서 수요가 없는데 시설 설비만 투자해서 돈만 쓰는 것은 되게 비현실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캐파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고객사들이 확보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뭐 반도체나 비메모리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고품질이잖아요. 되게 성능이 좋거나 그 품질이 좋고 뭐 그리고 그 양품들이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설비를 증설을 해서 더 많은 캐파를 확보하고 그 캐파를 통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22년에는 마진 개선을 통해 FCF를 확대하면서 신규 캐파를 늘리는 투자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볼 것이 실적 및 전망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서 YOY로 이렇게 봤을 때는 2019년 대비 2020년은 거의 뭐 300%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자,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모바일, 그리고 가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망이 보세요. 늘어날 것이다. 네. 2019년은 되게 안 좋았는데 2020년은 선방했고, 그러면 2021년에도 자, 이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9년에는 12.1%, 2020년에는 15.2%인데 2021년에는 예상치는 17.4%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실적에 맞춰서 우량주들은 주가가 같이 상승하게 되죠.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실적이 더 나올 것이고,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따라 아무래도 보복 소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 보복 소비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꾸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전을 먼저 바꿀까요? 아니요. 휴대폰을 먼저 바꾸게 돼요. 휴대폰을 먼저 바꾸게 되고,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가전을 바꾸게 되죠.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매출에 따라서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하고 보세요. 이 머리 부분만 봐도 되게 비슷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보시면 코스피가 3,800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3,800이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코스피가 3,800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삼성전자 기존의 차트를 보시면요. 21선을 깨면 올리고, 자, 이렇게 21선 깨면 올리고, 깨면 올리고, 깨면 올리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지금 21선을 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1선을 깬 만큼 다시 저는 주가를 이 21선 위로 안착시켜 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향후에 이 9만원대 요 매물대를 한 번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10만 전자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이앤 홀딩 전략을 하셔도 좋고, 뭐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단타보다는 이렇게 지금 조정 중일 때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요 볼린저 밴드 21선 하단선 기준으로 하단선을 혹시 깨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깨면 또 올려준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깨고 난 다음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요 깼을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 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지수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께서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드실 상황에서도 되게 재밌는 매매,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그 수익이 나는 매매를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 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삼성전자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